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3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그런저럭 다우 산업지수 대비해서 우리 지수는 선방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올라온 게 없었으니까요. 네, 그렇게, 미 증시 다우 산업 대비, 반등을 못해서,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은 좀 계속 조정을 보이는 것 같고요. 나스닥과 코스피 어떤 하락폭이 고점 대비해서 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생이나 H차이나 기업은 더 심하죠. 예. 홍콩 쪽이 가장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더 힘든 쪽이 이제 홍콩. 공매도도 많이 좀 들어온 것 같고요. 이쪽은 완전히 자유시장이기 때문에 상한가 제도도 없고요.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중국 기업들이 상각되어 있지만 녹록치 않은 곳입니다. 가장 변동성이 큰 곳 중에 하나고요. 전 세계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다 자리 잡고 있고, 우리보다 더 뭐라고 할까요? 정글 같은 곳이라고 할까요? 완전 사바나 같은 곳, 아니면 아프리카의 완전 엄청난 아마존, 그래 붙죠. 그 괜찮네. 브라질의 아마존 같은 곳. 그런 곳이 이 중국 홍콩 시장인 것 같습니다. 상해 종합은 정부의 어떤 계획 경제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과거부터. 홍콩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 반환되었지만 여전히 시장의 움직임은 좀 굉장히 자유롭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10년 불황, 20년 불황 얘기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엔화도 그렇고 주식시장 기업들의 어떤 영업 상황도 그렇고, 일단 일본은 이제 인구가 1억 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내수 시장만으로도 기업들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돌아가는 편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까지 인구수가 그렇고 해서 수출이 굉장히 좀 의존적인 것 같고요. 독일 시장도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와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제조업을 기반으로. 독일 시장도 그런저럭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영국, 유럽 시장이 그렇게 폭락이 안 나고 있고, 금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2022년부터 쭉 줄곧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걸 보더라도 강달러, 달러가 지금 가장 강한 어떤 흐름이고, 과거에 근본위제가 폐지되고 금이 어떤 달러를 찍는 어떤 근원 통화가 되는 그런 구조는 완전히 사라졌고요. 금도 없고요, 솔직히. 지금 금을 가지고 통화량을 이렇게 저울질 한다는 자체가 이미 너무나도 많은 달러화들이 찍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통용되는 달러를 다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많겠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근본위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렇다고 비트코인이 본위가 되는 그런 일도 없을 겁니다. 암호화폐가.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국제유가, 실물 자산이 미국 어떤 금리 인상으로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으나, 지금 오늘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했지만 강한 경기의 흐름, 강력한 고용 노동 시장, 이런 것들이 오늘도 간밤에 금리를 인상하게 했던 가장 큰 요인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금리 인상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기조를 발표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잠시 이제 좀 점검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이 이제 어떤 포지션에 있고, 어떤 캡하고, 어떤 트렌드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지만, 전 세계의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도 알아야 되거든요. 베트남 시장도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받았죠. 대만도 마찬가지인 대만 반도체, 인도는 아직 굉장히 견조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인도에 정작 여행을 가보면, 인도의 도시에 가보면 이 나라의 이 지수가 왜 6만 포인트까지 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그게 이제 주식시장인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아르헨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14만 포인트, 칠레, 브라질 11만 포인트 이렇게 간 거는
어떤 인플레이션의 어떤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예, 뭐 농산물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감으로써 어떤 그 주식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의 어떤 특성이 그런 기업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또 높고요. 그 다음에 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환율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금리 변동도 굉장히 심하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어떤 이제 초인플레이션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 주식도 마찬가지, 뭐 금도 마찬가지, 빵도 마찬가지, 금리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다 일반 선진국, 뭐 우리나라 정도 수준도 뭐 우리도 이제 G20에 들어와 있고 실제로 경제 규모나 GDP라든지 GNP라든 이런 각종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주식시장 대비. 예.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어떤 움직임은 그거를 완전히 초월하는 흐름입니다. 멕시코도 뭐 마찬가지고요. 예. 캐나다 정도는 뭐 선진국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거의 미국 시장, 북미 시장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 것 같고요. 남미 쪽이 좀 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일단 글로벌 시장은 지금 최근에 어떤 이런 동향들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네. 그래서 오늘은 국내 주식시장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만 글로벌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좀 점검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뭐 우리 S-오일의 대주주, 네. 어떤 그런 사우디 아람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S-오일. S-오일이 사우디가 이제 참 재밌죠. 그러니까 사우디 아람코라는 회사가 기름도 되고 회사도 인수해 버리니까 이 회사는 뭐 거의 이제 원가로 정유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걸로 번 돈을 또 배당으로 다 환원을 해버리는 거죠. 예. 대주주는 쉽게 말하면 그냥 누워서 죽을 먹는 거고, 식은 죽 먹는 거고, 땅을 짚고 그냥 헤엄을 치고 있는 뭐 그런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이익을 내고 이런 기업을 하나 사놓고 전략적으로 단순히 원유를 팔아서만 수익을 내는 걸 넘어서서 원유를 정제해서까지 돈을 버는 이런 것들은 팔면 안 되죠. 예. 굉장히 그 국가 기관 산업인데 오히려 삼성이라든지 뭐 국제 우리나라에서 돈이 많은 기업들이 사가는 게 훨씬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돈이 국부가 사우디 아람코로 빠져나가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예, 국부가 손실되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을 잘 우리가 인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뭐 주가가 쌀 때 그런 것들은 많이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전 세계 증시가 그렇게 우리 증시만큼 홍콩 증시만큼 큰 조정을 받고 있지는 않다. 우리 증시와 홍콩 증시가 좀 회복된다면 어제도 홍콩 증시가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 증시도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예, 5%, 2%. 근데 오늘 또 이제 홍콩 증시가 좀 빠지길래 우리도 좀 더 빠지려나 했는데 다행히 우리는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몇 가지 이제 요소들이 이제 금리도 중요하고요. 금리,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강달러가 좀 진정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홍콩 시장이 좀 살아나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경기도 좀 살아날 것. 요소 그 매크로 경제 지표들이나 경제 어떤 현황들이 어디서 가장 핵심적으로 좋아져야 되냐라고 봤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변수가 계속 다른 변수들을 다른 변수들과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변수, 즉 금리가 달러도 건드리고 국제유가도 건드리고 그 다음에 뭐 세계 경기도 건드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 네, 돈의 움직임, 돈의 흐름.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 아저씨가 어떻게든지 금리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상한선에 대해서 좀 낮추는 그런 발언들이 나왔을 때 어떤 시장의 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FOMC의 어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어떤 그 흐름을 반하지 말고 주식 투자는 항상 FOMC의 말을 귀 기울여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그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